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45쪽이죠. 제2절.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이죠. 괜히 뭐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에게,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계획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된다. 계획이 중요하죠. 오스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뒤에 사업을 한다. 둘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바꿔주는 거 있으면 바꿔주는 결정까지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설사업은 다 사들이는 거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그 가격에 못 판다, 버티는 사람 있으면 강제 매수해서 사업을 해야죠. 강제 매수를 두 글자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을 한다는 걸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던 그림하고 맞춰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개인 땅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다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다음에 뭐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가로수는 뭘 심을 건지,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뭘 넣을 건지 등등등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뭐라고 하냐면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 끝 있으면 사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은 계획 2개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또 뭔가 당연히요, 도로공사를 하는데 세 번째 계획 권리반환은 없잖아요. 옛날 땅주인한테 땅 다 사서 도로 만들고 옛날 땅주인에게 도로 2평, 5평 끊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반환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 다 이제 옮겨 쓴 거고요. 그러니까 굵은 1번,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한다. 뭐 계속 말씀드렸고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첫 번째 괄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X요. 두 번째 괄호,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기반시설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없다고, 대상이 없다고요. 도로가 필요하다. 도로공사하러 가자. 어디로 갈까? 도로공사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 뭐 얘기를 해줘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거 아니야. 어디로 가? 그건 안 정했고 그냥 도로 좀 어디 손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뭐 도시공계획 사업, 공익사업 3가지 계속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4번,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넷째 줄, 그러니까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등이 있죠. 두 번째 칸요, 시설부지 위치 결정은 누가 있고요? 도시공관리계획, 시댁, 국가도 할 수 있죠.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위치 결정했는데 누가 쪼갤 수 있다고요? 시행자가 쪼갤 수 있죠. 세 번째 칸, 개발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위치 결정, 국시대, 국시대가 분할할 수 있고 국시대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뭐 국시대 이런 것도 그냥 관청은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또 아직 개발법 아직 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정비구역. 누가 위치를 지정하고요. 특광시군. 그러니까 그 특광시군이 분할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굵은 2번 시행자, 양구 1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 비행정청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표 첫 세 칸요.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누가 있고요.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국가지방은 행정청,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칸, 국가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입니다. 그걸 옮겼으면 다음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요. 시행자에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줄 맞춰 쓰죠. 시행자요.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민국 주소예요. 구, 그러니까 특광도, 시군구가 있는 거죠. 지방 그대로 끼워 넣자고요. 지방 자리에 들어갈 때 들어갈 개, 특광도, 그러니까 시군구입니다.
지방인 거 아시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국토계획법 구청장 뭐 하고요?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고, 국토계획법 도시군, 특광시군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누구도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국토부 장관.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경기도지사, 공기업, 민간도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행정청 가운데 작은 1번 특광시군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작은 2번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 관청이 아닌 자가, 관청도 아닌 자가 지 마음대로 사업한다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관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하려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좋아, 네가 해볼래? 설계도 써와.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예외. 그러면 이 비행정청, 국가 지방이 아닌 곳 중에 공기업 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기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 예외에 민간이 있죠.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민간 시행자가 개인 땅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민간 수용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다 부지를 확보해야죠. 협의 매수가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은 공적 주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따로 특별한 요건 갖추지 않아도 법의 힘으로 바로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은 개인 땅 뺏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점 국가, 지방, 공공기관 등이 아닌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국공일소유한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 지금 이 시설사업, 그다음에 개발사업의 수용 방식 딱 2번 나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그 3분의 2, 2분의 1 갖고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그거 꼬아서 OX 정답 걸어놓은 건 한 번도 없고 6번, 7번 다 뭐냐요? 민간 수용 요건. 국가가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된다. X. 지방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된다. X. 공기업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된다. X.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됐고요. 지금 여기서도 좀 이런 차이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가, 지방이 아닌 자는,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4번이요. 공적 주체가 아닌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의학, 행정청이 아닌 자가 수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X라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 공기업, 민간이 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아니죠. 행정청 아닌 자가 공기업, 민간이 수용하려면 요건 갖춰야 된다. X 틀렸죠. 공기업은 요건 갖추지 않는다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공적 주체와 민간. 그냥 마르고 닳도록인데요. 이건 뭐 방법 없어요. 146쪽 가시죠. 앞쪽이요. 146쪽. 제일 아래에 있는 표에 첫 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두 번째 칸.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세 번째 칸. 공기업 포함해서 공적 주체와 민간. 두 번째 칸.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거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로 뽑은 국가.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군구, 선거로 뽑은 지방. 거기는 행정청이지만 공기업은 행정청은 아니라고요. 그것을 문제로 냈을 때 그걸 골라내는데 아무리 외워도 틀려요. 5번 틀리면 맞추죠. 그냥 문제 푸세요. 문제 푸시면 5번 틀려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뭐 어느 한 대목, 이 대목을 갖고 5번 틀렸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안 틀려요. 됐어요. 5번만 틀리면 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네, 다음 쪽 가시죠. 다음 쪽 148쪽 위에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양괄 위반, 공익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보면 먼저 점점 아래 그림부터 보시죠. 행정처분, 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관청이 누구예요? 우리가 월급 주는 심부름꾼이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방 관청에 1층 가면 현관에 이런 거 써져 있었어요.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다. 그 뭐 크게 써져 있었어요. 한자로 국민의 공복이다. 배가 고프다 공복이다. 뭐 그 공복이 아니라요.
공적인 노예이다. 이름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기분 상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간판을 뗐습니다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다 라고는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치죠. 월급 주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직원이 일 잘못해요. 좋게 얘기하겠죠. 또 좋게 얘기하죠. 계속 잘못을 한다고요. 절대로 때리면 안 되죠. 또 너무 험한 말을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그만두게 해야죠. 그게 서로 나은 거잖아요. 대통령이건 시도지사건 시장구청장이건 우리가 월급 주는 직원이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것도 늘공도 아니고 어공. 늘공은 그냥 9급이나 뭐 7급, 5급 해서 그냥 쭉 늘 공무원이고, 얘네들은 5년 임시직,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잖아요. 얘네들 못하면 혼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일을 잘못한다고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그게 뭐고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겁니다. 너는 법도 몰라. 그러니까 되돌고 싸울 수 있죠. 먼저 세 번째 칸에서요. 행정심판. 걔 상급청에게 얘 일이 엉망으로한데 좀 관리 좀 잘 하시지? 행정심판. 의신청. 처분청에게 이신청. 법조문 들이밀면서 너는 공무원이 법도 못 읽냐? 법이 이렇게 돼 있잖여. 라고 하는 게 이신청.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럼 콩밥 좀 먹여야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행정심판에 대한 겁니다. 양권 2번 가세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도시공개시설사업 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근 상급 행정청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급청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요. 시장이 엉망이면 도지사한테 너는 애들 관리 좀 잘혀. 왜 애들이 그 모양이요? 얘가 엉망이니까 누구한테요? 윗사람한테 하는 게 행정심판이죠. 이 경우 행정심판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즉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입니다.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청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사람밖에 없다고요.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상급청으로 보고 그쪽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실시계획 설계도 결정.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구체적인 도면이죠. 양권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등이 들어간다. 그리고 1, 5, 7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A 권리 명세 등등등 사항이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도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설계도에 들어갑니다. 설계도에 들어가서 설계도에 확정이 되어야죠. 그래야 사업을 할 거잖아요. 설계도가 확정되고 나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뭐 A 땅, B 땅, C 땅이 있고요. 여기 B 할머니 초가집이 있다고 치죠. 그럼 도로를 만들어야죠. 아스팔트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 할머니 초가집 지붕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갖다 붓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죠. 매수 1번.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고요? 강제 매수 할 수 있죠. 그 강제 매수를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돈 주고 살 것 목록, 첫 방부터 수용이 아니라 협의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요. 그 대상 물건, 수용 대상 토지 등이 정해져 있어야 그렇게 정해진 것을 돈 주고 살 거잖아요. 이것도 없으면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간대. 막 이것저것 꽂다 놓고 갖다 놓고 이것도 사가. 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딱 어느 시점 정해서 그 날짜에 있던 것을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를 할 물건이 확정돼야죠. 토지등의 목록이 설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권 2번 실시계획 인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위치 결정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작성하면 두째 줄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는다가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중요한 계획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중요한 계획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그 첫 번째 표에 네모 3개라고 하면 인가 신청 포함하면 4칸 세 번째 칸 공고 열람 공람 절차를 거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두째 줄 변경할 때는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뭔가를 결정했어요. A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그런데 두째 줄, 셋째 줄 나누세요.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게 또 경미한 변경이면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경미한 변경이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절차를 줄여서 변경할 수 있다. 그냥 변경할 수 있다. 등등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원칙 두째 줄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 다음에 두째 줄 셋째 줄 변경의 내용이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경미한 변경이면 절차를 확 생략하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죠. 얘기입니다. 그 다음 쪽 가세요. 실시계 관련 조문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양보라 3번 의제사항 원스톱 서비스 한방에 처리해준다가 있습니다.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의 실시계획 작성, 변경, 인가, 변경인가 할 때 실시계획에 대한 27가지 각호, 인허가 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뒷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2번 위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 4, 5 좀 이따 보시고 우선 다음 쪽 보시면 152쪽에 와서요. 작은 글자들이 있고요. 다음 쪽이요. 153쪽. 153쪽의 오른쪽 4번 법 92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동그라미 1번에 7, 8줄 빼고 1번 건축법의 건축허가부터 해서 다음 쪽 와서요. 154쪽에 27번 항만법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까지가 있습니다. 다시 두 장 앞으로 오시죠. 151쪽 와서요. 이 원스톱 서비스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실시계획 인가는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따로 받고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따로 받고 농지전용 허가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뭐 항만공사 허가 따로 받고 다 도장을 따로따로 받으러 다녀야 된다고요.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시행자 개인이 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이 관청이니까 그쪽 관청하고 관청에서 관청끼리 얘기한다고요. 일이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자는 서류를 누구한테 낸다고요? 실시계획 인가권자한테 내는 겁니다. 요 관련 서류를 다 묶어서 27가지 서류를 묶어서 내는 거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인가를 하는 관청이 건축가에 보내고 다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 싹 한 자리에 모여서요. 자, 이번 그 개똥이 건 건에 대해서 다 미리 다 서류 받으셨죠? 다 검토하셨죠? 자, 회의 시작합니다. 먼저 말똥이 건 어쨌든 됐습니다. 자, 이제 개똥이 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는데 뭐 문제 있는 거 발견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됐고 내가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확정해 주면 되죠. 근데 개똥이 건에 대해서 안 됩니다. 거기는 개발행 허가 안 되는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인가, 그러니까 아직 인가를 하지 않고 개똥이한테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류 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시죠. 다음에 서류가 보완돼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문제 있습니까? 27개 다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요. 그러면
개통이한테 자기가 이제 인가를 해주면 되죠. 그럼 보시자고요. 개통이는 서류 다 냈죠.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모여서 회의한 거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27가지를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151조 아래 그림에서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27개 같이 묶어낸다. 누구한테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세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다 관청끼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이제 가끔은 이제 서류를 돌리기도 하고요. 보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칸. 하나라도 부결되면 불인가 보완 조치 요구하고. 네 번째 칸. 모두 통과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류 내고 그 해당 관청에서 부서에서 검토가 끝났으니까 개통인가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51쪽 제일 아래 표에서는 대자, 중자, 소자가 있어요. 대자 처리되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가 있고, 그러니까 표가 끊어져 있는데 아무튼 다음 쪽하고 왔다 갔다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다음 쪽이요. 152쪽 제일 위에 대한민국 땅에 손댑니다. 두 번째요. 대한민국 땅에 손대고 지붕 있는 건축물을 올려요.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손대고 지붕 있는 건축물을 올리는데 거기에 집이 30채 이상입니다. 다시 앞쪽 와서요. 151조 이게 뭐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이죠. 그 다음에 다섯 칸 중에서 다섯 번째 칸 그렇고 세 번째 칸이 뭐고요? 건축법의 건축허가. 첫 번째 칸이 그러니까 주택법의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땅 손대는 것, 거기다 지붕 있는 거 올리는 거, 거기다가 집이 30세 이상 이게 더 크죠. 그래서 대자 처리되면 중자,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설마 소자 받아놓고 대자 중자 다 내 밑으로 물팍 꿇어. 그런 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 장 가셔서 154쪽에 양괄호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설 사업 실시계획의 실효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설계도를 낸 거죠. 사업을 하려고 위치를 정했고 사업을 하려고 설계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고요. 한참 지나도록 이것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한참 지나고 있는데 그럼 사업을 안 할 거면 빨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요. 근데 뭔가 이건 살아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도대체 사업할 가능성은 없는데 사업한다고는 정해져 있고 개인은 그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시계획을 없애버리라고요. 또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행자가 선에서 실시계획이 통과됐죠. 그래서 실시계획이 통과돼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시행자가 쓰는 실시계획을 동시에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없어버리고 도시군관리 위치결정 수준으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사업 부담이, 그러니까 사업의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가능성이 좀 약해진다고요. 다음에 아니면 아예 도로 만든다는 결정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실시계획 실효고요. 보시면 이제 표가 쭉 이어지는 건데요. 아무튼 끊어져 있고요. 첫째 줄 2010년에 시설 결정했습니다. 근데 2030년, 20년 되도록 사업 착수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시설 결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뭐냐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죠. 그래서 20년 지나도록 사업도 하지 않으면 도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겁니다. 근데 2010년에 시설 결정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됐습니다. 몇 년이 경과됐고요. 10년이 경과됐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이 정해졌는데 실시계획 정해준 뒤로 5년이 지나도록 재결 신청이 없으면 또 웬 소리란 말이야. 수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튼 이것저것 물려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소유자 A, B가 있고요. 여기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A한테 3억 주겠다. B한테 3억 주겠다. A는 좋다. 3억에 팔게. 그러면 협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B 땅에게 시행자가 3억 주겠다. B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5억은 내놔. 10억은 내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됐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시행자가 그냥 돈 주고 뺏어버려요. 나쁜 시행자죠. 그러면 안 되고 시행자가 이제 관청에게 결정 신청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그다음에 언제 수용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달라고 신청을 올리는 겁니다. 시행자가 저 대상 부지 중에 B는 그러니까 버텨서 땅을 사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3억 제시했고 근데 B가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수용일을 언제로 할지 확정해 주세요. 그래서 수용을 하면 이제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 신청 한다. 그러면 좋은 것을 이걸 또 말장난 결제 신청이라고 하고요. 결제 신청까지만 와도 좋겠어요. 근데 또 말장난. 아무튼 이 법 만드는 애들이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든 못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충천한데 창의력은 떨어져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하지? 글자를 바꾼 거죠.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결정이 떨어지면 이제 그 돈 보상금 주고 가져오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부지를 이 수용이 뭐예요? 강제 매수인 거죠. 2번 강제 매수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철거하는 다 지 소유가 됐으니까 소유권을 다 확보했으니까 남의 걸 철거할 수는 없죠. 지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재결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들이고 나머지 보상금 준비해서 얼마로 할지 정해주세요. 재결 신청을 넣는다고요. 그럼 이건 토지보상법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런가 봅니다. 한 5번 들으시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의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154쪽 가시죠. 10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 도장 찍어줬는데 5년 지나도록 재결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즉 이걸 사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돈 의지 없어. 그러면 뭘 없애버린다고요? 실시계획을 없애버린다고요. 실시계획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행자 너 빠져.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나도록 다른 시설 사업도 진행되지 않으면 아예 모두 없어지고요. 시설 결정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7년은 이제 다음 칸으로 이어지고요. 7년은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7년 지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재결 신청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면적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으면 2년 더 봐줘서 7년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7년 지나도록 재결 신청이 없으면 실시계획이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시설 결정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뭔 소리요?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모든 권한을 확보했다고요. 다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지 땅이죠. 실시계획 나왔고 다 지 땅이고 그러면 부릉부릉 불도저 포크레인 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시계획이 없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2020년이 됐습니다. 이제 2030년이 됐다고요. 20년 미집행인 거죠. 20년 미집행이 됐고 이제 10년 미집행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30년 돼서 20년 미집행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통과됐는데 그런데 203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5년, 7년 지나면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과 시설결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말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토지보상법 재결 신청도 물렸고
또 실시계획, 도시 시설 결정 이것도 같이 물리게 되고 뭐 센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보시죠. 시설 결정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도로 만들 땅 건물 못 짓습니다.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행자 A가 써낸 실시계획이 있는 거죠. 좋다. 그 모양으로 해봐라. 실시계획 엉망 다시 써와. 다시 써와. 너 빠져. 다른 사람 들어와. 삐삐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실시계획 취소면은 삐 너 빠져. 이건 살아있고요. 그러면 다른 시행자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예 시설 결정이 취소되면 도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죠. 5년 실시계획 통과되고 5년 미집행. 실시계획 통과되고 2년 다 봐줘서 7년 미집행. 실시계획 계속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0년 미집행이면 꽝에 뒷문장이 또 붙어있는 거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문장은 뭐 좀 한 두세 순환 지나고 나서 이러저러한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보시면 좋고 다음 쪽 157쪽 와서요. 157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계에 들어가는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예를 들었습니다. 157쪽 평택시 둘째 줄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6글자 주민의견 청취 공람 거친다고 그랬죠. 실시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1번, 2번, 3번 사업의 규모 그러니까 1번, 2번의 종류 도로고요. 3번 사업의 규모 네 번째 칸 연장 507m 면적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m 폭으로 500m 가는 겁니다. 500m요. 1km도 안 되고 500m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의 착수일 실시계 인가가 있으면 사업에 착수하는 거라고요. 6번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등등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58쪽에 제일 위에 토지 목록 아무튼 이거 있기 전에요. 또 뭐 다른 강의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걸 안 보니까.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리스트라고요. 쭉 써놓은 거라고요. 그 500m 도로의 토지 목록이 원래는 이것의 몇 쪽이요? 6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6쪽이 되고 그다음에 159쪽에 지작물 목록 지작물 건축물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와 건축물 등 여기는 땅에 얹어져 있는 지작물 그런 것들이 목록이고요. 거기에 건축물 등에 꼭 건물만 아니라 수목 네 번째 칸에 수목이 많죠. 저 아래 보시면 이동식 펜스 문주 대문 기둥이요. 그다음에 메시 펜스 철제 잡아라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돈 되는 거 싹 돈 주고 사야죠. 다섯 번째 칸에 밤나무야 소나무야 또 나무들도 많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철제 잡아라 메시 펜스까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메시 펜스는 메시가 뭐예요? 여름에 메시 신발 그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만 얹어져 있는 그런 담장 같은 거 담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쇠기둥 박아놓고 철망 쭉 연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돈 다 줘야죠. 돈 되는 거 싹 다 목록을 정해놓는 겁니다. 어디 들어갔다고요? 실시계획이 들어가는 토지 등의 목록이죠. 지작물도 원래는 4쪽이 훨씬 넘어요. 다음 쪽 와서 160쪽에 4번 도중기획설 사업 시행 양과 1번 공익사업이니까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수 있고 무료 열람 공짜 복사할 수 있고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 도달시켜야 되는데 계속 반송되어 오면 공시 법원 게시판에다 붙인다. 법원 게시판에다 붙이면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것이 된다는 거고요. 양과 2번 수용 사용 동그라미 1번 민간을 포함한 모든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니까 다 확보를 해야죠. 근데 그 아래 표에 5칸 첫 번째 칸 첫째 줄 민법에서 매매 교환은 위에서 아래로요. 100% 동의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칸 민사특별법 공법에서 강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강제 매수로 두 번째 칸 매도 청구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매도 청구. 세 번째 칸 공익을 위해서 사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수용.
그다음에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교환이 있습니다. 민법엔 100% 합의이죠. 그런데 땅 대신에 땅을 강제로 교환, 토지 교환 줄여서 환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칸이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로 교환하는 것. 그것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있던 권리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로 권리관계로 바꿔준다. 환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첫째 줄이요. 민법에서는 100% 동의에 의해서 매매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강제 매수하는 것, 매도 청구와 수용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첫째 줄이요. 공법에서 강제 교환하는 걸로 땅 교환, 환지, 토지 건축물 교환, 환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수용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 보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 161쪽 제일 위에 제일 윗표의 왼쪽은 윗줄은 매도 청구, 오른쪽은 수용, 공익사업 때 수용.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공개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부지가 아닌 옆땅은 수용할 수는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이 수용, 땅 뺏는 거에 대해서 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 있고, 그 아래 박스에 토지보상법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협의 매수가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보상금 얼마로 할지, 수용일 언제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신청, 결제 신청, 재결 신청. 그다음에 재결 떨어지면 보상금 그러니까 통장에 꽂기만 하면 자동방으로 소유권 넘어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루는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 근데 이 토지보상법에서는 이걸 지금 이쪽을 지금 토지보상법이라고 보자고요. 토지보상법에서 매수해야 되니까 토지 등의 목록이 정해져야죠. 토지 등의 목록이 정해지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이 목록이 들어가는 문서 이름이 뭐라고요? 사업인정서,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발표가 있으면 목록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게 확정되고 나서 그걸 사는 거죠. 제일 아래요. 동그라미 4번 토지보상법 준용할 때 국토개혁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포함한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게 주내용인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 발표했습니다.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복잡하게 가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목록 아까는 6장, 4장, 10장이라고 그랬지만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트럭 7대 분량이에요. 트럭 7대 분량입니다. 트럭 7대 분량을 냈어요. 근데 이 법에서 까닥까닥 복사 또 해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목록 냈으면 여기에 목록이요. 목록 냈으면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근데 여기에 목록은 무슨 법에서요? 국토개혁법 실시계획에 목록이 포함됐죠. 아까 평택의 목록도 봤고요.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트럭 7대를 또 복사할 필요는 없다.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에 맡기자고요. 2번, 3번, 5번 보시면 아시는 겁니다. 목록이 언제 발표됐어요? 실시계획 발표로 목록이 발표가 됐죠. 이쪽 목록은 무슨 문서에 들어있다고요? 사업인정 문서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면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이쪽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을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발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현란한 소련말은 소련말이고 그건 시간에 맡기고 내용만 아시면 되죠. 목록 발표했으면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점. 그러니까 보상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시행자가 행정청에게 보상금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결정신청, 결제신청,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기간에 해야 된다. 괄호 시행공법에서 재결신청 딱 4번 모두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재결신청하면 됩니다. 이 재결신청 들어와야죠. 이 재결신청을
일정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토지보상법에 있는데 우리 시험 공법에서는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뭔 소리요? 조금만 가면요. 여기는 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반이라고 치자고요. 땅값 150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써진 대로 하죠. 땅값 6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 줘서 샀고요. 3 이 사람이 지금 반대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거죠. 재결 신청 넣어서 재결 떨어지면 3 주고 3.1 떨어지면 3.1 주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땅값 6을 다 내놓고 땅을 확보해서 사업을 가는 겁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 1년 플러스 1월 안에는 다 나가야 돼요. 이게 1년, 여기서부터 1개월. 1년 플러스 1월 안에는 땅 매입 비용이 다 나가야 됩니다. 이쪽은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내내 딴 데 쓰고 있다가 딴 데 묻어놨다가 마지막에 쓰면 되고 10년이다. 그러면 딴 데 쓰고 있다가 10년 동안 지 마음대로 돈놀이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쓰면 되고 자, 자금 운영에 여유가 엄청 큰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가료표는 아무튼 계속 요 목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록이 이쪽 법에는 사업인정 문서에 있다. 이 토지보상법에 대한 특별법 표의 둘째 줄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 때 목록이 발표가 됐고 셋째 줄 개발사업에서는 개발계획 때 목록이 발표가 됐고 넷째 줄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때 목록이 발표가 됐으니까 마지막 이쪽 토지보상법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처음에는 의학이지만 세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별 내용 아니에요. 양구할 3번 행정계획 비용이나 사업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그 비용과 관련된 예외사항이 있는데 초점 아니고요. 다음 쪽 안서 165쪽에 5번 공사 끝. 사업을 하는데 아스팔트는 몇 센치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죠. 공사 끝. 수로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굵은 5번 공사완료 공고.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의 점 시도자 대도시장은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중공검사를 해야 된다. 시도자 대도시장은 중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실시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고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아랫줄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내용이 막 맞물려서 복잡한 거죠.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요 이쪽 시설결정 실시계획 효력상실 그런 얘기가 막 물려 있는데 아무튼 토막들을 좀 봐주시고 단어들을 계속 소리 내시면 나중에는 연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게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시설사업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